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뭐 중고차를 많이 팔아본 건 아닌데 이번에 진짜 제 인생의 최악의 중고차 딜러를 경험했던 그 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한 2년 반 동안 그 애지중지하며 탔던 우리 제돌이 제네시스 G80을 갑작스럽게 팔게 됐습니다. 중고차를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매 플랫폼, 요새 이제 앱들 많이 나왔잖아요. 뭐 SK N카도 있고 뭐 헤이딜러, 뭐 K카 등등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매물을 올렸어요. 뭐 사진도 열심히 찍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제가 이제 평소에 자주 보던 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포차 업자들, 이게 나쁜 짓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소탕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중고차 매매업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나쁜 놈들 소탕하다가 뭐 벌금을 물을 때도 있고 뭐 이런다. 그래서 구독자님들 뭐 차 파실 일이 있거나 사실 일이 있으면 자기 업체를 이렇게 써달라는 이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만약에 가격이 비슷하면 이분한테 파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이 나서 그 업체에다가 제가 따로 전화를 해서 견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전화 받았던 그분 여자분이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혹시 뭐 온라인상에 뭐 다른 뭐 헤일리 딜러니 뭐 다른 업체 쪽에도 견적 진행 중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뭐 여러 군데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요즘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하는 플랫폼에서 허위 견적을 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저희는 뭐 유튜브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진짜 드릴 수 있는 가격에만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그랬어요. 예. 아니, 그냥 뭐, 굳이 이렇게 다른 업체를 이렇게 막 이렇게 깎아낼 필요까지는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아무튼 그냥, 그리고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중고차 이런 판매 앱을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어떤 식이냐면, 제 차의 뭐,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써요. 키로수는 얼마고, 차는 몇 년식이고, 뭐 옵션은 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씁니다. 사진도 막 20장 넘게 찍어요. 그거 올리면 그 플랫폼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그 딜러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차는 내가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그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를. 그 뭐 A라는 업체는 뭐 100만 원, 여기는 150만 원. 뭐 이렇게 근데 서로가 얼마를 비딩했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비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 내에 48시간일 거예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한테 낙찰이 되고 그분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거고 반대로 이제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막 높은 가격으로 했다가 가격을 깎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부당한 사유로 감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플랫폼에서 보상을 해주고 대신 그 딜러한테는 페널티를 가하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좀 괜찮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쓰고 있는데 어찌됐던 그래서 이제 올려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A라는 딜러가 얼마에 뭐 입력을 했습니다. 뭐 지금 몇 명 참여 중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내 차가 대충 요 정도 때 팔리겠다라는 게 이제 대충 보여요. 왜냐면 이제 4-5명 이제 하면 요 정도 되겠구나. 그냥 그러고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에 출연하는 그분이 운영한다는 그 업체에서 이제 견적가를 연락을 해왔어요. 예. 왔는데 지금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그 가격 대비해서 한 30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낮은 거예요. 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300만 원이라는 돈을 차이가 나는데 여기다가 팔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요 경매 플랫폼에서 뭐 낙찰가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매가 종료되기 한 10시간 전쯤 현재까지 최고가보다 100만 원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딜러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요새 중고가 가격이 괜찮다더니 괜찮네 하고선 어느 업체인가 하고 딱 봤더니 그 업체인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했던 그 업체인 거예요. 되게 웃긴 거죠, 그죠? 저한테는 견적가를 한 400만 원 싼 가격에 얘기를 해놓고 요 플랫폼에서는 이 가격으로 입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뭐 어때? 그래서 이 업체가 어차피 가격이 비슷하면 이 업체에다 팔려고 했는데 이 업체가 최고가로 입찰을 했으니까 뭐 잘 됐네 생각을 하고 이제 경매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가격에다가 이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딜러한테 이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 뭐 어디에서 뵐까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입찰을 받은 그 딜러가 저한테 차량 상태하고 옵션 확인을 위해서 내 차의 사진과 차량 등록증을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미 플랫폼에다가 내 차량의 옵션과 키로수와 20장 넘게 사진을 올렸는데 뭘 또 다시 보내달라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뭐 실제 차량하고 뭐 옵션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옵션이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최종 견적가를 저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이게? 분명히 경매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얼마를 사겠다라고 입찰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한테 다시 최종 견적가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게 전 이해가 언뜻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차에 HUD가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데 있다고 착각해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경매에 입찰했던 참여했던 업체들은 허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감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고선 제가 차량 등록증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서 조금 시간이 지났나?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혹시 고객님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고 저희 업체 쪽에 개인적으로 견적 요청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뜸. 옵션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그래서 내가 예, 그때 제가 견적 요청할 때도 다른 그 경매 플랫폼에다가도 같이 견적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같은 차량에 두 개의 견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처음 나한테 알려줬던 그 400만 원이나 낮은 가격, 그 가격으로밖에는 안내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도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네들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력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따로 물어본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밖에 안내를 못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막 따졌죠. 그랬더니 한참 이제 얘기를 듣다가 자기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보겠대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견적이 두 개라는 소리는 쏙 빠지고 갑자기 이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고객님, 저희가 알고 있는 옵션하고 저희가 그 고객님이 주셨던 그 차대 번호를 조회해 본 옵션하고 다릅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옵션은 보다 제 차가 옵션이 더 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입력한 그거랑 대조를 했어요. 도대체 뭐가 빠진다는 거냐?
알고 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진을 보고 이 차는 무슨 옵션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자기네들 스스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선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낙찰가를 입력을 한대요. 그래 놓고 실제로 차량하고 옵션을 대조해가지고 만약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옵션이 빠지면 가격을 깎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자기네들이 입찰한 가격보다 300만 원이나 낮은 가격으로밖에는 안내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수법을 바꾸는 거죠. 제가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당신네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없었던 옵션이 뭐냐? 근데 무슨 옵션이길래 그 300만 원이나 가격이 떨어진 거냐? 너네들이 입찰한 가격보다. 물어보니까 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에르고 모션 시트랑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내가 내 차량을 써놓는 거기에 내가 렉시콘 사운드랑 에르고 시트가 있다라고 써놓기를 했냐? 아니면 내가 찍은 사진에 있지도 않은 렉시콘 사운드 그 스피커를 어디다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붙여놓기를 했냐? 내가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당신네들 멋대로 그렇게 있다라고 단정 지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하신 분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에르고 시트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있는 걸로 감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찍어주신 사진을 이렇게 봤더니 뭔가 이렇게 빛 번짐이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러는 거야. 3인칭 화법을 씁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그냥 비단 이 딜러가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냥 이거는 수법이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경매 시스템이니까 일단 최고가를 해야 일단은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높은 가격으로 하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권을 얻은 다음에 가격을 후려치는 그런 수법인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렇게 쓴 것 같진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딜러를 제외한 나머지 딜러들도 그러면 다 똑같이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 차는 이런 옵션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상상력에 맞춰서 혹은 확률에 기대를 해서 다 그 비딩에 경매에 참여했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딜러한테. 나 당신네들한테 안 팔 거야. 안 팔 건데 내가 이 얘기는 꼭 들어야겠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왔는지 조사해서 다시 얘기해 달라고. 당신네들 내가 유튜브 보고선 진짜 좋은 마음에 팔려고 연락했던 건데 내가 그게 배신감이 들어서도 내가 알아야겠다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길래 현타가 딱 오는 거야.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을 붙잡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뭔 도움이 될까?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봤자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제시했던 그 금액에 안 사갈 걸 아는데 내가 이 사람 잡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사람들 결국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일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타가 딱 와서 됐고요. 그냥 제가 다른 분한테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더 웃겨. 그러면 혹시 제가 다른 딜러분들한테 얼마를 견적받았는지를 여쭤보면 그건 참 실례긴 하지만 어떻게 비슷한 가격으로 이렇게 맞춰드리면 제가 처리는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귀를 의심했다니까. 내가 비슷하게 주셔도 안 팝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좀 세상 보는 눈을 좀 깨우쳤다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유튜버들 믿지 마십시오. 이 유튜브 놈들 믿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도 10번 의심하시고 100번 의심하셔도 좋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냥 똥 밟았네 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구독 취소라는 걸 해봤습니다. 제가 그 일 겪고 나서 바로 구독 취소했거든요.